팔콘 앤 윈터 솔저의 대망의 첫 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첫 화의 러닝타임은 47분, 엔딩 크레딧을 제외하면 42분 정도의 비교적 긴 러닝타임을 갖고 있고, 이번 작품은 총 6부작으로 방영되고요. 1화가 공개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옆집 스나이더 컷의 공개 시점과 맞물리기도 했는데, DC의 악성 팬들은 여기에 로튼토마토 팝콘 테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 왜 그러냐, 조스의 돈도 아니고. 자, 그럼 팔콘 앤 윈터 솔저의 리뷰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신나게 떠들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엔드게임 이후 3주 시점을 보여준 완다비전과 달리 팔콘 앤 윈터 솔저는 엔드게임 이후 6개월 뒤의 시점을 그립니다. 캡틴에게 물려받은 비브라늄 방패를 가방에 넣는 팔콘, 근심 걱정이 가득한 표정의 샘은 정장을 입고 있고, 엔드게임에서 캡틴과 나눴던 짤막한 대화가 등장합니다. Like it's someone else's. It isn't. 샘은 캡틴의 최대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엄청난 부담감을 떨쳐낼 수 없는 것 같네요. 팔콘은 미 공군과 함께 협력작전에 들어섭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바산트 대위 탈환, 공군의 연락책인 이 남자를 납치한 LAF라는 조직으로부터 무사히 되돌려오는 임무인데요. 바산트 대위가 타고 있던 비행기는 하이제킹되어 티니지 영공으로 진입했고, 미군이 개입할 수 없는 지역 리비아의 국경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 바산트 대위를 낚아채야 합니다. 초반부터 모든 제작비를 때려박은 듯한 팔콘의 공중 액션씬이 등장하죠. 팔콘인과 레드윙을 통해 녹슬지않은 비행 실력을 보여주는데, 여기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등장한 친숙한 얼굴, 캡틴과 싸우며 쟁쟁한 맞다이 실력을 보여준 배트록이 등장합니다. 얘는 물불 안 가리고 가는 곳마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용병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녹슬지 않은 주먹을 보여주며 팔콘을 바닥에 때려 눕혀버립니다. 하지만 정보장교 토레스와의 협공, 그리고 한층 더 강력해진 팔콘인과 레딩을 통해 무사히 바산트 대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원작 코믹스에서 팔콘은 뉴 캡틴 아메리카가 되고, 공석이 된 팔콘의 자리는 이 토레스라는 녀석이 이어받기도 하는데, 벌처 아니야? 원작 코믹스에서 호아킨 토레스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는 샘과는 달리 팔콘 DNA 유전자 변형 인체 실험을 통해 슈트가 아닌 진짜 깃털을 팔에 심어버리게 됩니다. 이 캐릭터는 날개와 발톱, 그리고 재생 치유 능력까지 얻게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블 드라마는 원작과는 생판 다른 스토리로 이어지기도 해서 일단은 요 녀석도 향후 활약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튀니지에서 다시 만난 토레스와 샘, 토레스는 플래그 스매셔라는 집단을 쫓고 있고, 이들은 타노스의 신념, 그러니까 핑거 스냅으로 인해 생명체의 절반이 사라진 분립사회를 지향하며 전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한 단일 국가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헐크의 핑거 스냅으로 인해 분립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플래그 스매셔는 기존처럼 인구의 반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인 테러 행위들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플래그 스매셔를 쫓는 토레스에게 샘은 언제든 돕겠다 말하고, 이후 배경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워머신의 로드 중령 또한 참석한 이 기증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샘은 자신이 물려받은 캡틴의 방패를 국가에 기증합니다. 모두의 상징이었던 캡틴의 유산인 이 방패를 아무래도 샘 본인은 엄청난 부담과 무게로 자리했던 거죠. 버키는 윈터 솔저 시절에 자신이 죽인 모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고, 이 기억들은 고스란히 악몽으로 나타납니다. 국가 차원에서 심리 상담 치료를 가장한 감시, 그리고 평가를 받고 있는 버키 또한 와칸다 생활 이후 어벤져스로 활동하며 지구를 지켜내는 데 일조한 공으로 사면받았지만, 미국 정부는 버키의 과거 행적, 그러니까 윈터 솔저로 활동했던 당시 관련된 인물들을 찾아가 본인의 악행을 고백하라는 숙제를 받습니다. 여기엔 제모의 이름도 써있고요. 단 여기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무도 때리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건은 난 더 이상 윈터 솔저가 아니다. 난 제임스 버키 반지다. 널 찾아온 건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면서 눈웃음을 날려야죠. 버키는 샘의 문자까지 씹으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 중이지만, 군인 출신이었던 상담사는 이건 오히려 본인을 가두는 일이며 넌 자유라고 말해줍니다. 버키는 요리라는 동네 친구와 초밥집에 들리고, 이 할배는 과거 자신의 아들이 잘못된 시간과 장소에서 살해당했다고 말합니다. 네, 초반에 등장했던 버키의 악몽에 등장했던 그 친구가 바로 요리의 아들이었죠. 심란에 빠진 버키, 그 와중에 알바생과 썸을 타면서 할 건 하고요. 대화 도중 다시금 친구 요리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버키는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기 위해 요리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방에선 마침 아들의 향을 피우고 있었던 요리, 버키는 차마 고백을 할 수 없었죠. 다음 장면엔 루이지애나, 윌슨 패밀리 시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샘의 누나와 2명의 조카가 보입니다. 부모님의 사망과 더불어 분립되어 사라졌던 샘으로 인해 누나는 더 이상 일을 나가기 힘들다고 하지만, 여기서 샘은 누나, 나 팔콘이야 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보자고 설득합니다. 은행원은 팔콘을 알아보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지만, 5년 동안 소득이 없던 누나와 샘은 대출 심사에서 거절당합니다. 야, 이 사진 지워. 한편 토레스는 플래시 스매셔의 정보를 쫓아 스위스로 이동하고, 가젤 은행 앞 휘파람 소리와 함께 예고편에 등장했던 뽀글머리가 플래시 스매셔의 가면을 나눠줍니다. 이들은 다 함께 은행을 터는데 공조하고, 토레스는 여기 이 핵심 인물을 막아서지만 손바닥이 아닌 발바닥 자국만 얼굴에 남긴 채 뚝까 쳐맞죠. 플래그 스매셔의 힘캐라고 볼 수 있는 요 인물은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데, 슈퍼 혈청을 맞은 것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일반인
어딘가는 차원이 다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원작의 내용과 동일하게 현재 이 슈퍼솔저 혈청의 복사물들이 음지에 돌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이때 오랜만에 집에서 해피타임을 가지려 했던 샘은 토레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때 당시 녹화된 플래그 스매셔의 영상을 확인합니다. 이 영상 보려고 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이후 샘의 누나는 호들갑을 떨며 뉴스를 들고 여기엔 미국의 새로운 상징이 될 영웅, 바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정부에 의해 지정된 US 에이전트가 등장하며 끝이 납니다. 야, 이건 못 참지. 이번 작품에선 엔드게임 이후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샘과 버키, 하지만 본인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무게를 조명하고 있고 앞으로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전작인 파프로mom에서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캡틴의 행방은 이번 편에서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이후 달나라에 갔네 어쩌네 하는 음모론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캡틴이 실제로 사망했다라기보단 어딘가에서 거짓된 신분으로 여생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크리스 에반스는 캡틴 역을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고 나중에라도 다시 올드 캡틴으로 살짝 모습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이번 드라마의 주요 빌런인 플래그 스매셔, 베트로, US 에이전트가 이번 1화부터 첫 등장했고 이번 드라마의 주요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제모 또한 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작이었던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소저의 액션과 긴장감, 그리고 이 두 캐릭터의 비중이 적절하게 배합되며 이 둘의 심리적인 요소들을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저는 옆집의 스나이더 컷을 엄청 재밌게 보고 이번 작품을 이어서 봤지만 역시 MCU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세계관과 짜임새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졌고요. 5개의 에피소드를 남겨두고 있는 팔콘 앤 윈터 솔저, 그럼 전 2화의 에피소드 리뷰와 함께 다시 올게요.